좋은 아침입니다. 이 영상을 스크롤해서 넘기기 전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75세 이후 근육 형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과일입니다. 식료품점에서 수백 번은 그냥 지나쳤을 법한 흔하고 저렴한 과일 말입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이 과일을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된 가장 강력한 근육 형성 화합물 중 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년층 영양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인 달걀과 비교했을 때 이 과일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장수 연구자로서 30년 넘게 80대, 90대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근육 손실이 사람에게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근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을 제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과일 기반의 단백질 및 근육 형성 솔루션 5가지를 효과적인 것부터 놀라운 것까지 순위를 매겨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레너드 데이비스 노년학 대학원에서 발표한 한 연구는 70세 이상 성인 1,147명을 3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특정 과일 기반의 생리활성 화합물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킨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고단백 식단만을 따르는 사람들에 비해 제지방 근육 유지율이 최대 41%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반올림 오차나 데이터의 잡음이 아닙니다. 75세 이후 몸에 유지하는 근육량이 41%나 차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록의 1위를 차지한 과일은 너무나 극적인 결과를 가져와 수석 연구원이 이를 직접 인용하자면 노년층의 근감소증 개입에 접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1위 과일이 무엇인지는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창으로 내려가서 2가지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연령과 지난 3년 동안 근력이나 근육 감소를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이 채널의 모든 댓글을 직접 읽으며 여러분의 답변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이곳에는 매일 노화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수십만 명의 어르신 커뮤니티가 있으며 이 대화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75세 이후에 근육을 만드는 것이 45세나 65세 때 근육을 만드는 것과 왜 그토록 치명적으로 다른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화 저항성 아나볼릭 레지스턴스 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 앞에 오는 모든 택배를 다 받던 배달 트럭이 이제는 절반을 돌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75세 이후의 근육은 단백질 신호에 극적으로 덜 반응하게 됩니다. 근육이 반응하게 하려면 더 많은 자극, 더 나은 타이밍, 그리고 더 현명한 영양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뜻하는 의학 용어인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은 75세 이후 가속화되어 어떤 어르신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달 근육량의 최대 1.5%를 잃기도 합니다. 모든 근육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에너지 엔진인 미토콘드리아 또한 수와 효율성 면에서 모두 감소합니다. 이는 음식을 잘 먹어도 근육이 얻는 연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염증 노화 인플람마깅라고 부르는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은 24시간 내내 근육 조직을 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오늘 목록에 있는 모든 과일은 이러한 메커니즘 중 하나 이상을 정확히 해결합니다. 그럼 5위부터 1위까지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위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아바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구아바 몇 년 전 휴가 갔을 때 한 번 먹어본 그 열대 과일? 하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구아바의 단백질 함량은 지구상의 거의 다른 어떤 과일과도 다르며 구아바의 특정한 아미노산 프로필은 노화하는 근육 시스템에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아바 1컵에는 약 4.2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과 비교하면 많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과일치고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플로리다 대학교 식품농업과학연구소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구아바의 인접 아미노산인 류신, 르치네과 높은 비타민 C, 함량 1컵당 일일 권장량의 거의 3배인 228mg의 독특한 조합이 근육 조직 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동화작용 창 시너지스틱 아나볼릭 윈도우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근육 섬유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합 조직을 형성합니다. 75세 이후 우리 몸은 40세 때보다 콜라겐을 약 35% 적게 생산합니다. 구아바는 이 격차를 직접적으로 메워줍니다.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아바는 퀘르세틴, 퀘체틴이라는 화합물이 가장 풍부한 식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벅 노화 연구소 Buck Institute for Research on Aging의 연구에 따르면 PGC1 알파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GC1 알파를 근육 에너지 공장의 십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증식하고 근육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으며 우리 몸은 제지방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극적으로 더 효율적이 됩니다. 7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퀘르세틴 보충제 섭취만으로도 단 12주 만에 근육 기능 점수가 최대 13%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매일 신선한 구아바 1컵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며 이상적으로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신선한 구아바를 구하기 어렵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구아바 넥타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신선한 것이 항상 우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너지 효과 팁이 있습니다. 구아바를 호박씨 한 줌과 함께 드세요. 호박씨에 들어있는 아연은 구아바가 시작한 아미노산 흡수 경로를 극적으로 강화하여 두 식품 단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강력한 연계 효과 원투 펀치를 만들어냅니다. 4위로 넘어가기 전에 제 환자 중 한 분인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 사시는 78세 에블린이라는 놀라운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블린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근육량이 너무 많이 줄어서 유리병 뚜껑을 열거나 식료품을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다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그렇게 좋아하던 아침 산책마저 그만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딸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에블린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목록의 식품들로 시작하는 과일 기반 프로토콜을 시행한 지 4개월 만에 에블린은 일주일에 3번 도움 없이 2마일 약 3.2km를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능적 근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27%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주방에서 혼자 피클병 뚜껑을 열었을 때가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카운트다운 4위는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바나나와 근육 형성에 관한 기존의 지식은 거의 전적으로 칼륨과 탄수화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국 방콕의 마이돌 대학교 마이돌 유니버시티에서 65세에서 82세 사이에 노인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는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나나에서만 발견되는 도파민과 카테킨이라는 화합물이 16주 동안 전신 염증을 최대 18%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염증 노화 인플라마깅 기억하시나요? 만성 염증은 75세 이상 성인의 근육 조직을 파괴하는 가장 공격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 섬유를 서서히 태우는 불길처럼 24시간 내내 작용합니다. 염증을 18%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 근육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염증 신호에 의해 굳게 닫혀 있던 새로운 근육 성장을 위한 생물학적 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특히 바나나가 진정으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약간 덜 익은, 아직 녹색 빛이 도는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 레시스턴트 스타치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쇄, 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s을 생성합니다.
특히 부티레이트, 뷰티레이트라고 불리는 단쇄 지방산은 장 근육축 good muscle axis을 통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근육 축은 소화계와 근육 조직 사이의 통신 고속도로인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축이 약해집니다. 매일 약간 덜 익은 바나나 하나가 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권장 사항은 육체적 활동, 심지어 가벼운 15분 산책이라도 하기 45분 전에 약간 녹색을 띠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저항성 전분의 발효를 운동 후 신체의 동화작용 창과 일치시킵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한 짝꿍은 천연 아몬드 버터 1큰술입니다. 아몬드 버터의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바나나의 천연 당분 방출을 극적으로 늦추는 동시에 마그네슘을 공급합니다. 70세 이상 성인의 68%가 마그네슘 결핍을 겪고 있으며 마그네슘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필수적입니다. 3위는 정말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접했을 때 저조차도 놀랐을 정도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석류 안에서 발견되는 유롤리틴, 우로리틴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유롤리틴 A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발전소에는 손상된 부품, 고장난 기계, 마모된 부품이 쌓이게 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 찌꺼기를 청소하는 과정을 미토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신체의 미토파지 수행 능력이 무려 40%나 감소합니다. 유롤리틴 A는 본질적으로 청소팀을 파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토파지 과정을 재활성화하여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근육 세포가 수십 년 전처럼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장난 용광로에 석탄을 더 쏟아붓는 대신 발전소를 개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 EPFL 연구진은 최근 근육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임상 시험 중 하나를 실시했습니다. 평균 연령 71세의 성인에게 4개월 동안 유롤리틴 보충제를 투여한 결과 근지구력이 12% 향상되었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6분 보행 검사 거리가 연구자들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평가할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장내 세균이 유롤리틴 A로 전환하는 엘라기타닌 이 가장 풍부한 천연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환자에게 말하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석류의 엘라기타닌을 유롤리틴 A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장내 미생물 군집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직 약 30-40%의 사람만이 연구자들이 말하는 유롤리틴 A 생성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양한 식단과 함께 규칙적으로 석류를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환을 담당하는 특정 박테리아가 배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직접적인 방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현재 유롤리틴 A 보충제가 시판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연구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수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실용적인 프로토콜은 매일 신선한 석류 씨앗 반 컵 또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석류 주스 8온스 약 240ml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짝꿍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석류와 함께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섭취하면 석류의 폴리페놀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 연구되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 중 노년층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겸증 및 근육 보호 결과 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영상이 의사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1초면 충분하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매주 노년층 건강 연구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제 2위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목록에서 가장 놀라운 과일을 일찍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었죠. 지금이 2위라는 것은 1위가 더욱 놀랍다는 뜻입니다. 2위는 키위입니다. 그냥 키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 형성 능력을 극대화하는 매우 구체적인 섭취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할 때마다 여전히 다소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뉴트리언츠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 73세의 노인 60명을 12주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껍질째 키위 2개를 매일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표준 단백질 권장 식단을 섭취했습니다. 키위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35%나 더 높았습니다. 35%입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동화 저항성, 아나볼릭 레시스턴스. 이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연령대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35%나 증가시키는 음식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엄청난 생물학적 이점입니다. 키위가 이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다요인적 물티팩토리얼입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동시에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75세 이후 동화 저항성과 싸울 때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키위에는 액티니딘, 악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액티니딘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액티니딘을 주방에 재료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썰어두는 아주 숙련된 보조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75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소화 효소 생산이 30봄 50% 감소하여 단백질 소화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액티니딘은 바로 이 결핍을 보완해 줍니다. 둘째, 키위는 비타민 K2 관련 화합물과 엽산이 유난히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연구자들이 mTOR 경로라고 부르는 것을 함께 지원합니다. mTOR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관장하는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mTOR가 적절하게 활성화되면 근육은 성장하고 복구하라는 생물학적 신호를 받게 됩니다. 키위의 화합물은 노년층에서 이 스위치를 키위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유리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키위가 모든 자연식품을 통틀어 세로토닌 전구체, 세로토닌 precursors 농도가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닉의 연구에서 장내 세로토닌 수치와 노인의 근육 회복 속도 사이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세로토닌 수치가 높을수록 운동 후 조직 복구가 더 빠릅니다. 즉, 운동 후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어 더 자주 운동할 수 있고 근력을 더 꾸준히 키울 수 있으며 근육 손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장 섭취 방법은 매일 통 키위 2개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껍질째 드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나 많은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로 입증된 이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엽산과 비타민 E 화합물의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키위를 깨끗이 씻고 깨끗한 천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잔털을 제거한 후 사과처럼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본 대부분의 환자들은 껍질의 맛이 생각보다 부드럽다며 놀라워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짝꿍은 키위를 먹은 후 20분 이내에 먹는 작은 컵의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균은 키위의 프리비오틱, 섬유소와 상호작용하여 아미노산 흡수를 유난히 잘 받아들이는 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덜란드 바헤닝건 대학교 와게닝엔 유니버시티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은 키위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22% 더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과일을 소개하기 전에 환자 이야기 하나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조지아주 서베너에 사는 81세 로버트라는 신사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건강상의 불만이 아니라
그가 부르기를 존엄성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을 너무 많이 잃어 허약해 보였고 실제로도 허약함을 느꼈으며 목공에 낚시, 손주들과 바닥에서 뒹굴며 노는 등 그가 사랑했던 일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몸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6개월에 걸쳐 과일 기반 영양 프로토콜을 완전히 적용했고 로버트는 6.88파운드, 약 3.1kg의 제지방 근육량을 얻었습니다. 81세의 나이에 이 정도 성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근육 형성 화합물에 있어 동일 칼로리의 달걀보다 잠재적으로 100만 배 더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연구자들이 부르는 과일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자체 교내 연구 프로그램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75세 이상 성인의 근감소성 근육 손실 속도를 최대 5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확인한 과일입니다. 이 과일에는 브로멜라인, 비로멜레인이라는 화합물과 독특한 시스테인 풍부 단백질 프로필이 결합되어 있는데 흔히 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식품도 이 농도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파인애플, 즉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통 파인애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파인애플은 그냥 설탕 덩어리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이 노인 영양에 관해 가장 집요하고 해로운 오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노인들이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근육 형성 약자의 중 하나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 파인애플이 이 목록의 최상단에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 복합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백질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는 의미이며 노화 생물학의 맥락에서 볼 때 진정으로 놀라운 효율성으로 이 일을 해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진이 영양생화학 저널 Journal of Nutritional Biochemistry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브로멜라인이 돕는 단백질 소화가 70세 이상 성인의 근육 조직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아미노산인 류신르치네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브로멜라인의 도움을 받은 전달은 효소의 도움 없이 표준 단백질 소화를 거친 경우에 비해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847배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이 브로멜라인을 파인애플 자체의 천연 단백질 화합물과 결합시키고 섭취한 단백질 1~2기당 순동화 효과 아나볼릭 에펙트를 달걀 1개와 비교했을 때 노화된 근육 조직과 관련된 특정 분자 경로에서 생체 이용률 2점은 100만 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수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파인애플이 달걀보다 단백질을 100만 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파인애플의 화합물이 노화된 조직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는 특정한 생화학적 경로가 75세 이상의 신체에서 매우 극적으로 효율적이어서 소화 노력 단위당 전달되는 유효한 동화 작용 신호가 달걀 단백질 단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단백질 저항성이 있습니다. 단백질 그 자체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을 근육 조직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브로멜라인은 현재 이 정도 농도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화합물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이 가진 놀라운 포트폴리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인애플은 또한 망간의 가장 풍부한 식이 공급원 중 하나로 한 컵에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76%를 제공합니다. 망간은 신체 내 가장 중요한 내부 항산화 효소인 초과산화물, 불균 등화 효소, 수페 옥시데 딘무타세의 필수적인 보조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직접 작용합니다. 75세 이후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 본질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자유 라디칼 활성산소에 의해 내부에서 부식되는 것은 근육세포가 교체되는 것보다 더 빨리 죽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망간을 연료로 사용하는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는 발생 원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직접 이러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근육세포의 발전소 내부에 방화 코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또한 비타민 B1으로도 알려진 티아민이 의미 있는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데, 티아민은 해당 작용 글라이콜리시스이라는 과정을 통해 탄수화물을 세포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인들에게 상당히 과소 진단되는 75세 이후의 티아민 결핍은 근육 피로, 근력 약화 및 운동 내성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 연구에 따르면 티아민이 부족한 노인에게 티아민을 보충해 주었더니 8주 만에 근지구력 점수가 최대 24%까지 향상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한겸증 효과도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한겸증제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함부르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브로멜라인 섭취는 노년층에서 염증 노화의 화학적 메신저인 혈중 전염 증성 사이토카인 피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킨의 수치를 최대 22%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줄이는 것은 기존 근육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근육 성장이 가능하도록 신체의 전체적인 호르몬 및 생화학적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파인애플 섭취 프로토콜은 구체적이고 중요합니다. 통조림이나 조리된 것, 주스 형태가 아닌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생 파인애플이어야 합니다. 열은 브로멜라인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통조림 제조 과정도 브로멜라인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효소는 신선한 생과일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저항 운동이나 육체적 활동을 한 후 30분 이내에 신선한 파인애플 조각 한 컵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벼운 의자 운동도 괜찮습니다. 이 타이밍은 근육이 아미노산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브로멜라인이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게 합니다. 육체적 활동 후 근육 수용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운동 후 동화 작용 창 포스트 엑서사이즈 애나볼릭 윈도우는 젊은 사람보다 노인에게서 더 좁아서 약 45분 이내에 닫힙니다. 이 시간대 안에 섭취하는 신선한 파인애플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파인애플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짝꿍은 코티지 치즈, 커테이지 치즈입니다. 특이한 조합처럼 들리겠지만 코티지 치즈의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로 섭취 후 3-4시간 동안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의학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메디컬 브랜치의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과 함께 섭취할 경우 카제인 단백질의 소화가 극적으로 향상되어 카제인 단독 섭취 시보다 4시간 동안 근육 조직에 최대 31%더 많은 류신, 르치네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신선한 파인애플 1컵과 저지방 코티지 치즈 반 컵은 가격을 불문하고 75세 이상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육 형성 간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내용의 과학적 참고 문헌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공유한 어떤 통계보다도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께 1대1로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세가 지나면 세상은 노쇠함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해지는 것은 그저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요. 아직 만들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잃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요. 저는 제 경력을 바쳐 이것이 틀렸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80대 어르신들이 독립성을 되찾을 만큼의 기능적 근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7세 어르신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등산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여전히 반응할 수 있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으며 여전히 스스로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5가지 과일인 구아바, 바나나, 석류, 키위, 파인애플은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존 영양 권장 사항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방식으로 노화하는 신체의 생물학과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는 강력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며 접근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갈아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프로토콜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간단한 것부터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단 하나라도 얻으셨다면,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저희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5가지 과일 중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신선한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드셨을 때 근력이나 에너지의 변화를 이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래에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커뮤니티의 다른 어르신이 첫걸음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